지금 2단계는 저희가 구축을 할 때 전체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위험 중심 접근법으로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스코핑의 대상은 개정 과목, 프로세스, 사업 단위인데, 그 중에서 개정 과목에 대한 스코핑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 우리가 유의한 개정 과목들이 설정이 되면 그것들을 갖다가 프로세스에 매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정 과목을 보면 이 개정 과목은 뭐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 뭘 봐야 돼, 이런 것들은 오랜 경험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식별이 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개정 과목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그 위험을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에 대해서는 회사의 특유한 특성에 의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유의한 개정 과목 등,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영자의 주장을 파악한 후에 경영진은 해당 개정 과목 및 주석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래별 유의한 프로세스를 파악한다. 왜 하냐면은 그거는 프로세스라는 것들은 회사의 업무의 흐름이거든요. 그 업무 흐름에서 회사의 특성들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최대한 놓치지 않고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세스별로 위험을 갖다가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하나로서 이렇게 유의한 개정 과목을 각 서브 프로세스별로 매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개정 과목은 우리 회사 전체의 개정 과목이 아니라 유의한 개정 과목, 스코핑된 개정 과목들을 프로세스에 매핑을 하게 됩니다. 스코핑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코핑은. 그런데 이 프로세스의 식별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일 많이 시간이 들어가는 것들이 이 프로세스의 식별입니다. 컨설팅 할 때.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 식별됐던 프로세스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 현재의 회사 환경이나 영업 형태, 생산 형태 등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갖다가 식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컨설팅 할 때 제일 중요하면서 시간이 많이 가는 것들이 이 프로세스의 식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보면은 개정 과목이 전혀 연결이 안 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개정 과목들이 많이 연결된 데가 있고, 그래서 개정 과목들, 특히 중요한 개정 과목들이 많이 연결된 프로세스는 유의한 프로세스가 되겠죠. 중요한 프로세스. 그래서 우리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의 위험을 평가하는 고려 요소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복잡성, 변경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프로세스의 위험을 평가해야 되고, 이런 위험에 대한 프로세스의 위험은 우리가 보통 메이저, 메가, 서브 이렇게 3단계를 쓰는 케이스가 있고, 메이저, 서브 이렇게 2단계로 프로세스를 나눈 경우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의 평가는 서브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메가 프로세스 밑에 있는 프로세스가 메가에 대한 리스크가 밑에 있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프로세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위 프로세스를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하기보다는 각 하위 프로세스별 위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자, 평가 방법, 범위,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 평가를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를 갖다가 평가한 다음에 그 중에 최초 평가 시에는 유의하고 복잡한 프로세스는
추적 조사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업무 흐름도와 통제 기술서 등을 검토하고 질문하는 수준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전체를 추적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적 조사는 우리가 업무 기술서나 업무 흐름도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처음부터 액티비티별로 쭉 따라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원 투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추적 조사를 피하는 것이 코스트를 절약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부 회계 관리를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추적 조사를 갖다가 피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적 조사라는 것은 종이나 문서 뭐 이런 전자 문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 거래 통제점에서 통제점으로 넘어갈 때 그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러한 추적 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세스 및 통자 절차에 대한 이해.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통제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갖다 쭉 분석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구축이 끝난 다음에 평가 들어갈 때 한번 쭉 따라가는 것은 과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들이 변한 게 없는지를 한번 쭉 따라가면서 보는 것들이 또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추적조사는 최초 적용 시에는 중요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초 이후에 적용 시에는 자, 변화 관리. 이제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위험과 통제의 변화를 잘 관리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러면은 그리고 내부 통제 회사의 뭐 사업이나 이런 거대한 프로세스에 변경이 없으면은 사실은 추적 조사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문서 뭐 RCM이라든가 아니면은 업무 흐름도라든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회사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추적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샘플이 PAD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은 각 프로세스에 액티비티들이 있어요. 액티비티가 있고 그 액티비티의 담당자들이 있고 그 액티비티의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액티비티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 넘어가는 것들이 어떤 과정으로 넘어갔는지 하고 이 액티비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보고에 관련된 그다음에 자산 보호에 관련된 부정 방지에 관련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갖다가 위험을 식별하게 되던 것이죠. 위험을 식별하고 그 식별된 위험의 통제가 있는지를 이 추적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문서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통제가 위험이 과거에 식별된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없다 그러면 위험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각 위험들에 대해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통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잘 돼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또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추적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까지가 우리가 목적, 그렇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유의한 개정 과목이 선정이 됐으면 각 그 유의한 개정 과목에 대해서 이제 위험을 식별해야겠죠. 그래서 위험을 식별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회사는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그러니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목적, 재무 보고의 신뢰성, 자산 보호, 부정 방지, 그 목적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전사적으로 식별하고 위험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위험 분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식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유의한 개정 과목에 대해서 위험을 식별하는 것은 우리가 고유 위험에 대한 식별이에요. 그래서 위험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고유 위험이라는 것들은 뭐냐면은 아무런 통제가 없이 어떤 개정 과목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고유 위험이에요. 우리가 그 위험이 많은 개정 과목들을 보면 뭐 현금 위험이 많죠. 그다음에 예금도 위험이 많아요. 그다음에 급여 이런 것들도 위험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급여 같은 경우에는 타임 카드만 기표를 올리면은 급여가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현금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로 다른 위험도 있고. 근데 그러한 개정 과목에서 위험한 개정 과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은 그것을 위험을 제거하는 통제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한 개정 과목에서 어떠한 위험을 갖다가 식별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런 통제가 아예 없다고 생각됐을 때 나오는 위험을 대상으로 위험을 갖다가 식별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유 위험이라고 그래요. 개정 고유의 위험을 갖다가 고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련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거래 유형, 개정 잔액 혹은 공시에 관련된 경제 주장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 표시와 합칠 때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가능성이 내재된 위험. 다만 중요한 점은 저거는 고유 위험은 통제 거의 그 개정 과목에 관련된 통제가 다 없고 나체의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유 위험은. 예. 그래서 그 고유 위험을 평가하는 데에 고려 요소가 평가보고 적용 지침의 42번에 고유 위험 평가 시 고려 요소라고 돼 있는 것이죠. 고유 위험을 평가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보면은 뭐 개정 과목 내 개별 거래의 복잡성이 많으면은 금액이 틀릴 가능성이 많죠. 그다음에 우발 채무의 발생 가능성, 그렇죠? 그다음에 추정이나 판단이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겠죠. 그다음에 특수관계자의 거래 유무 이런 것들은 하나다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 가지고 그 개정 과목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중간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식별을 하고 그래서 그 식별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별된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 분석 과정에서 목적 달성에 대한 위험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성을 갖다가 우리가 RCM 보면은 고유 위험 그래가지고 뭐 하이, 미듬, 로우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위험을 갖다가 이제 평가한 건데 위험 평가의 기준은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그 영향의 크기를 주로 사용하고 한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발생한 위험의 영향이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별한 위험이 한 20년 후에 발생할 위험이 있고 요거 이렇게 세계 정세가 이렇게 하는데 이 위험은 뭐 내년이면 나오겠네 라는 위험하고는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발생한 영향의 지속성 및 지속 기간. 그러니까 위험을 식별했는데 이것이 한 타임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오래 갈 것인지 이것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산출 우리가 RCM 보고서 보면은 고유 위험 그래가지고 발생 가능성과 금액적 크기, 영향도를 갖다가 2개 해가지고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우리 모분균이나 정형 지침에 있어서는 그 평가가 훨씬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계법인의 컨설팅 자료가 이게 회사마다 컨설팅 그 회계법인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로 지금 방향은 고유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 가능성과 금액적 크기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굉장히 디테일한 평가 항목을 통해서 위험을 갖다가 평가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자적으로 우리가 발생 가능성, 그다음에 금액적 크기를 지금 그 위험의 특성을 매칭시켜 가지고 중간자적인 형태를 통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위험 평가에 따라서 추후에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고위험에 대해서 낮게 했는지, 통제 위험에 대해서 낮게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가는 구체적이도 좋고, 될 수 있으면 모분 기준에 나온 형태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향후 감사 대응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험을 식별을 했어요. 그 위험 식별을 발생 가능성과 금액적 크기를 갖다가 놓고 보면은 발생 가능성도 낮고 금액적 크기도 낮은 경우에는 이게 대응 방안은 이런 정도면은 그냥 위험을 안고 가자, 수용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이런 위험들은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위험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면 우리가 이런 위험 정도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은 들면 되겠네. 뭐 이렇게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완화하거나 통제해야 되는, 회피 및 경감을 해야 되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해서 통제를 갖다가 구축하는 것들이 아니라 중요한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준으로서 위험을 갖다가 식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개정 과목하고 프로세스를 갖다가 매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개정 과목별로 식별을 할 수도 있지만 놓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위험을 식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세스별로 위험을 식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세스 접근법에 의한 재무보고 위험의 식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목적, 그다음에 위험 식별 통제지요. 이 과정은 세부 목적은 우리가 유의한 개정 과목의 스코핑에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위험을 식별할 차례인데 그 위험 식별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식별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다, 고정자산이다. 그러면 고정자산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자산의 취득 프로세스에 대해서를 통해서 고정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그래서 프로세스별로 리스크를 식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경영제 측정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은 취득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는데, 고정자산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을 위험, 이렇게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 산출물이 보면은 메가, 메이저, 서브 프로세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이 있고 통제가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프로세스별로 소팅해가지고 보는 형태가 지금 RCM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 프로세스에서 식별된 위험, 원래는 개정 과목별 위험과 경영자의 주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통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래서 RCM의 이 양식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의 식별과 통제는 프로세스로 접근하는 것이 더 체계적이다. 그렇죠?
이거는 개정 과목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는 것들이 누락될 확률이 적다. 왜냐하면은 그 프로세스가 회사의 조직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프로세스별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더 효과적으로 저게 빠지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개정 과목별 접근보다는 프로세스별 접근에 의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분석, 식별하고 파악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양식이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절차 중에서 목적, 위험, 통제가 있는데 목적, 유의한 개정 과목을 식별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식별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위험을 식별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의 과정은 통제를 선택해서 구축하는 겁니다.